자, 이 김포는 이게 경기도의 이제 서부권, 서부권. 네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큰 지역 중에 하나고 좀 어떻게 보면 관심 지역이긴 한데 네. 이게 김포라는 도시가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좀 소외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곳 이런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그래도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 5월 8일이었습니다. 예, 니나 가라 부천으로. 예, 나는 서울로 가고 싶다. 이 당시에 뭐냐하면 그 이제 GTX 예, 그 D 노선이 이제 계획이 흘러나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 주민들은 어딜 거냐면 김포에서 하남 가는 그 노선을 원했는데 부천까지 김부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부천까지밖에 연결이 안 된다. 이게 무슨 광역 GTX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김포에 분노를 해서 막 그 아파트마다 예. GTX-T 원안사수 5호선 연장 이행하라 막 붙었어요. 예. 산 난리가 났었죠. 당시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이때 왜 주민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냐 하면 2007년서부터 2016년까지 광역철도 계획이 마련됐는데 예. 성남 축에는 6개나 대책이 발표가 있었는데 예. 이때까지 김포는 그동안에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광역철도만. 예,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김포가 교통이 워낙 안 좋았다. 예. 그런 피해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냐 주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경기도가 요구했던 아니 김포에서 검단 계양 거쳐가지고 부천 종합운동장 와서 구로 사당 삼성 고덕 하남으로 가는 예. 이 노선을 원했어요. D 노선이 일종의 D 노선인데 여기 원래 기존에 남부광역철도라고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거론이 됐던 노선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러면 일종의 김포에서부터 삼성동까지 그냥 직결되는 굉장히 황금 노선을 기도했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강남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예. 그다음에 아예 새로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논리로 6월 29일 확정이 됐어요. 뭐냐면 김포에서 김부선, 부천까지 오는 대신에 부천에서 용산까지 가는 걸 어떻게 직결하는 노선을 좀 넣겠다. 예.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김부선이 김영선으로.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주민들이 반발을 했더니 어쨌든 김부선이 김영선으로는 바뀌었어요. 예. 원하는 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영선 김포에서 김포 거쳐서 부천 거쳐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GTX B 노선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GTX B 노선 따라서. 근데 이게 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가끔 가겠죠. 당연히 대부분 뭐 아무래도 부천 가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이 많지 않다. 예. 그다음에 이 노선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그거였어요. 근데 김포 주민들의 어떤 불만들이 어디서 나오냐? 원래 김포는 2019년 9월에 예. 김포 골드라인 2019년에 골드라인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지옥철이었어요. 예. 저희 이 사진이 아주 그때 화제가 됐었어요. 네. 예. 이게 이 상황이 언제냐면 네.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 이게 뭐냐면 지금 골드라인이 골드 색깔이 이제 골드예요. 전철차. 그래서 골드라인이 하는데 2량짜리 꼬마 철도예요. 거기다 확장이 불가능해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확 몰리는데 이게 2량 가지고는 택도 없는 택도 거죠. 없는 거죠. 그럼 이 골드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김포시하고 LH 한강 신도시 개발하면서 2010년에 경천철을 교통대책으로 만들기 확정이 됐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포 인구가 한 30만 정도 예. 뭐 이럴 때였는데 이미 이거 50만 명이 돼버렸어요. 네.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느는데 그에 맞춘 교통망을 제대로 못 갖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되게 막 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김포의 대표 신도시 한강 신도시 네. 언제 만들어졌냐? 2003년에 발표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2기 신도시로. 당시 2003년에 발표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480만 평, 네. 7만 호. 어마어마하게. 예, 컸죠. 그렇죠. 예. 그럼 뭐냐면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린 10만 가구의 법, 10만 신도시의 법칙, 10만 명의 가구 법칙. 신도시의 예. 법칙. 예. 그렇게 되면 무조건 뭐가 들어온다. 뭔가 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국방부가 예. 거기에 대북 방어선도 있고 뭐 대공지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운유산이라는 데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 줄어들었어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뻔하다가 어쨌든 협의가 돼가지고 385만 평, 5만 6천 가구. 자, 국토부 알죠?
한 7만 가구만 돼도 10만 가구의 법칙에 따라서 광역철도망을 넣어요. 근데 5만 가구대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전철이 돼버린 거예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한강 신도시가 원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대공기지 뭐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뭉텅이를 이렇게 잘려나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원래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이게 김포에서 이런 언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억이 납니다. 예. 해마 신도시. 예, 예. 해마가 이렇게 생겼죠. 생겼던. 그다음에 예. 아령 신도시. 아령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불룩 나온 아령처럼.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모양이. 예. 2017년에 국방부가 방어선을 좀 바꾼 모양이에요. 당시 이렇게 됐으면 한강 신도시에 당연히 9호선이 직결됐고 어쩐 그게 왔을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게 항공 사진인데 이게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이게 보면 지금 돼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거의 논밭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논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같이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운유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산이 있고 이쪽 때문에 어떤 대공 그것 뭔가 때문에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이제 네. 대공 진지로서는 격화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쨌든 대북 전략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그래서 여기에 좀 더 이제 더 필요하다면 아마 여기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뭐 한 번 신도시 지정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 했던 곳이고도.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뀌면서 이쪽 김포 쪽에 해안 그렇죠. 이제 대부분이 있었던 이제 철책들이 철책들이 예.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뜯어내는 작업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2년에 완공이 된대요. 그다음에 김포시장이 한강 신도시에 220만 평 추가하자. 예.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이 김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공교부의 장난질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형 신도시 안 해주려고 해요. 국토부 공무원들 상당히 좀 심기가 좀 근데 불편했습니다. 보면 풍무지구, 사우지구, 불로지구, 장기지구, 뭐 향산지구, 마송지구, 검단 신도시까지 해서 쪼개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예, 그렇죠. 모양입니다. 예. 그래 놓고 교통망을 제대로 안 만들어요. 네.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예.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우리 한강 신도시 요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도로 주로 뭐 도로 요 하나 그냥 그렇죠. 만들어 놓고 예, 뭐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게 꼬마 철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데 실제로는 다 합치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예. 거 지금 인구 50만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뭐 사우지구, 불로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천만 이렇게 쪼가리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가 사실은 입지적으로 보면 하남 신도시랑 하남하고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예. 동쪽에 하남, 서쪽에는 서쪽에는 김포. 예.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난개발 이런 걸로 지금까지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풍무지 이거 보면 아파트 좋아요. 예. 근데 이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사우지구. 한때 기대를 엄청 뽑았어요. 고촌에도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려면 좀 더 도시계획적으로 좀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강 어쨌든 이 한강 신도시 한 4억 했던 게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갭매우기 그다음에 네. 뭐 GTX 이것 때문에 지금 한 8억 정도까지. 풍무 센트럴빌 34평도 뭐 4, 5억대에서 지금 8억대. 어떻게 보면 서울 근접한 지역 중에서는 가격이 비교적 좀 저렴한 편이었어요. 이 김포가. 그 사실은 이게 이제 교통망 아까 얘기한 이제 GTX-D 때문에 많이 뛰었던 네, 가격이어서 그 이후로는 또 좀 주춤합니다. 네, 사실은. 좀 주춤하죠.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가격들이 보면 뭐 12억짜리도 있지만 보통 한 7, 8억대. 예. 오른 게 이런 가격이니까. 그렇죠. 오른 게. 그 전에는 뭐 5, 6억대도 많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포에서 지금 그래도 뭐 여러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풍무 역세권, 김포 대고지구, 한강 시내폴리스 일반 산업단지. 결국 뭐냐면 김포도 결국 잘 이제 김포가 좀 더 발전하려면 두 가지죠.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그러니까 아직은 자족시설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대고지구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 김포 한강 신도시 그렇죠. 주변에 바로 대고지구 옆이죠. 이건 뭐 복합 신도시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주택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 아마 같이 이렇게 개발될 그렇죠. 가능성도 예.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개발 계획도는 나와 있지만 이게 언제 추진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한강 시내폴리스 예. 여기도 이제 주로 이제 여기 군소공장들이 많았어요. 문화산업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그거였어요. 그다음에 김포 고촌이 또 주목 공간이에요. 고촌이 또 이제 바로 서울 옆이어서. 바로 예. 서울 옆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한다 예. 하면 고촌지구가 그렇죠. 고촌이 항상 그
올라요. 예, 그렇죠. 그거 보면 지난번에 JTBC인데 예. 이 보면 고촌이 이쯤 되거든요. 네. 뭐 여기 전문가들한테 다음에 신도시 어디에 되느냐 그랬더니 김포고촌, 예. 김포고촌 다 나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김포고촌이 빠졌어요. 여기가 고천지구인데 보시다시피 예. 이게 지금 고천지구도 다 주변이 김포평야 아시죠? 예, 예, 다 예. 평야지대.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여유부지가 많은 동네예요, 이 동네가. 아마 다음에 하면 고촌이 되든 저쪽에 한강 신도시가 되든 대구시 예. 되든 아마 그쪽이 새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GTX D 노선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GTX D라는 게 뭡니까? 기껏 한강 신도시 하나만 보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걸 좀 더 늘리면 신도시를 계속 붙일 수 있겠죠. 그래야 좀 더 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더 이게 되면 아마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되지 않겠는가?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쪽에 추가 신도시들이 한 뭐 10만 신도시를 한두 개 정도 더 붙여버리면 아마 이쪽에 하나 붙이고 이쪽에 하나 붙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송 택지 개발 지구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 마송 택지 개발 지구가 어디냐면 여기 한강 신도시고 한강 신도시 아까 이쯤이 대곳이었죠. 그 뒤에 이미 여기 5천 6천 가구짜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주변이 다 논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안쪽에 이걸 좀 보통의 김포에 보면 한 5천 가구 택지 개발지구가 있다가 한강도 그 주변에 덧붙여 가지고 뭐 5만 가구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게 10만 가구 신도시의 법칙. 5만, 뭐 15,000, 뭐 이런 택지 개발지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 10년간 장기 침체했어요. 그러니까 하남에 비하면 하남에 지금 뭐 교통망 지금 지하철 여러 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김포 신도시도 핵심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족 시설과 광역 교통망 교통망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과연 어떻게 들어오느냐. 지금 갖춰지느냐. 물론 하나 이제 들어왔어요. GTX 그거를 들어왔다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네. 너무 불편해요. 하고 그러면 좀 더 사실은 그걸로 보면 지금 주택 문제를 좀 더 저렴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사실은 한 신도시 하나를 한 10만 가구짜리 하나 더 붙이더라도 좀 더 그 GTX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어쨌든 GTX D 노선 원래 그 강남을 연결한 그런 것도 이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될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치 이제 제가 지난번 한번 일산 고양 쪽을 한번 다뤘던 것처럼 거기 지역도 사실은 대부분 그런 쪼가리 개발들이 좀 되면서 한 거기도 뭐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제 교통망이 불편했던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좀 그렇죠. 그러려면 뭐냐면 주변에 어쨌든 신도시가 결국은 뭐냐면 파주 운전 같은 파주 운전 같은 대구 기텍스, 신도시가 또 뭐, 대형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제 수요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GTX를 놓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일정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제적 투자도 가능하죠. 그러면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지금 택지가 어쨌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택지 비축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GTX 노선들이 사실은 좀 더 추가 투자를 하면 연장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논의는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꽃단에다가 뭐 10만 가구짜리 뭐 하나 넣으면 사실은 GTX 노선을 확장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신도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결국 들어서야지만이 교통망 그리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자족 도시. 그렇죠. 자족 기능까지 갖춰진다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광역 교통망의 어떤 필요성도 조금은 좀 뭐 그렇게 막 많이 막 이 도시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이 안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자족 시설 자체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뭐 일산이나 이쪽과 비슷하게 일단 가장 이제 좀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바로 이 군사적인 어떤 이제 요인 항상 이 국방부나 이런 군사적인 요인 때문에 좀 가로막혀서 좀 개발이 더뎠던 측면이 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목을 다 국방부하고 국토부에 두 번 짓밟혀가지고 이게 좌절했던 데가 김포예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뭐 어찌됐건 뭐 김부선이 됐던 그 지금 정부가 김용선이 됐던 이제 GTX B를 바라다 보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 어떤 현실이 되다 보니까 김포 시민들은 조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정부가 조금 더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전체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국토부나 국토부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